먼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현대차 그룹의 회장 선임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재계 2위 현대차 그룹이 3세 경영 체제에 들어갔죠. 예,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지난 14일 각각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신임 회장의 선임권을 보고했습니다. 각사 이사회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회장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수장을 바꾼 것은 20년 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 회장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했던 게 지난 2000년이었으니까 꼭 20년 만에 현대차 그룹 총수가 바뀐 셈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었던 지난 2016년부터 경영 전면에 나섰는데요. 지난 2018년 9월에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사실상 그룹의 수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4년여 기간이 일종의 그룹 회장의 리허설 기간이었다면 이제 회장으로서 본 게임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정 회장의 각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 이룩하신 숭고한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 결정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사들에게는 이틀 전인 지난 12일 긴급 이사회 개최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현대차 측은 안건이 한 개라는 사실만 공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 수석 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화상회의로 치러질 이사회를 예행 연습까지 할 정도로 취임 준비는 치밀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윤성훈 기자, 이렇게 극비리에 또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뭔가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그룹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혁신과 책임 경영이 필요했던 상황인데요. 네. 폭풍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 선장을 확실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몽구 회장의 부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선 회장이 본격적으로 나서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그룹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어요. 네,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 여름 대장 개시염 등으로 수술을 받고 석 달째 입원 중인데요. 고령이라서 회복 속도가 더디지만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장 승계도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조직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정 명예회장이 전격적으로 승계를 지시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현대차그룹은 최근 전기차 코나에 연이은 화재와 현대차 직원들의 근무 태만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조직 이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네. 사실 정의선 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건 예견됐었지만 그 시점이 관심에 쏠렸었는데요. 분위기 쇄신, 혁신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서 정의선 회장이 본격적으로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시점상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인사인데요. 네. 대규모 인사가 가능한 연말 이전에 정의선 회장이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우리 윤성훈 기자가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정의선 회장의 경영 능력은 검증이 된 건가요? 예, 정 회장이 그동안 보여준 성과에 대해 업계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정 회장이 2018년 수석부회장이 오른 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방향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제네시스로 상징되는 고급차 시장인데요. 전기차는 올 상반기 현재 글로벌 판매 4위까지 올라섰고 수소전기차도 유럽에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수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고급차 부문도 지난해 12월 제네시스의 브랜드 최초의 SUV 모델인 GV80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올 초에 나온 G80가 큰 인기를 끌면서 4년 만에 벤츠를 제치고 국내 고급차 판매 1위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1월 CES 2020에서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였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 기자, 정의선 회장의 이 경영 능력 검증 좀 더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짚어주시죠. 예, 먼저 디자인 부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외부로부터 경영 능력을 처음 인정받았던 게 바로 디자인 부문이기 때문인데요.
정 회장은 기아차 사장 시절인 지난 2006년 당시 폭스바겐과 아우디 출신의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를 전격 연입했습니다. 이때부터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른바 디자인 혁명이 시작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는 변변한 글로벌 디자인상 하나를 받지 못하다가 슈라이어가 합류된 이후에 매년 평균 8개 정도의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2000년대 초반의 자동차가 성능은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올드하고 뒤져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피터 슈라이어 이거 영입 이후에는 자동차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되면서 선진국을 많이 따라갔다. 결국 선진 자동차하고의 경쟁력이 확보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정의선 회장은 또 그룹 내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 가운데 유일하게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취임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5일에 정세균 총리주재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내 수소 생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재계의 다리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열렸던 CS 2020에서는 미래형 모빌리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산업계에도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요. 미래형 모빌리티는 도심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 개발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 관련된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이동 중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목적지 이동수단 모빌리티,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허브로 구성된 현대차의 미래 핵심 사업입니다. 당시 정의선 회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ant to shape a future where cities are vitalized with the help of our mobility solutions. We want to bring and join in people's lives by connecting people in meaningful ways and liberating them from limitations. CS 2020 is only the beginning. 윤성훈 기자, 이런 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그룹은 전통 제조업으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보다는 규율,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특징인데요. 정의선 회장은 수석 부회장 시절부터 그룹 문화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여러분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이고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이 어우러지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정의선 회장은 임직원의 직급과 호칭 체계부터 바꿨는데요.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6단계로 나눠졌던 임원 직급을 4단계로 줄였습니다. 또 일반 직급도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시켰는데요. 이와 함께 호칭 역시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매니저로, 과장부터 부장은 책임 매니저로 바꿨습니다. 또 복장 자율화와 함께 직원들과의 격이 없는 소통도 강화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열린 타운홀 미팅이 대표적입니다.